안녕하십니까. AI 신뢰 거버넌스의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 AI 기본법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AI 기본법의 문제를 EU AI법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모델 규제가 없는 문제, 훈련과 학습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 운용자 개념이 부족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들 문제를 지난 5월 공개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 즉 위대한 인류애의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교황님 회칙은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봅니다. AI가 인간을 돕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데이터와 효율의 대상으로 만드는 권력이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의 미래는 기술이 정해놓은 길인가, 아니면 인간이 책임있게 선택해야 할 길인가? AI는 물론 기술입니다. 산업이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AI는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AI는 채용에서 사람의 기회를 나눕니다. 대출에서 사람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교육에서 학생을 분류합니다. 의료에서 진단을 보조합니다. 공공서비스에서 복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간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따라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공동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권력입니다. 교황님 회칙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은 그것을 설계하고 자금을 대고 규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목적을 담게 됩니다. 그렇다면 AI 법제의 핵심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AI를 얼마나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AI를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만 물어서도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AI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AI의 위험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 위험은 누구에게 이전되는가?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들 질문으로 한국 AI 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님 회칙의 AI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거버넌스는 인간 존엄, 즉 휴먼 디그니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AI를 정확성, 효율성, 수익성, 경쟁력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AI가 개선할 수 있는 정보 조각과 행동 패턴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둘째, AI는 공동선, 즉 커먼 굿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AI가 소수기업이나 국가의 권력 집중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컴퓨팅, 인프라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AI는 참여와 자유의 도구가 아니라 감시, 조작, 배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대에도 인간의 책임, 즉 accountability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AI가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병원, 학교, 금융기관, 기업이 AI를 실제 의사결정에 사용할 때 그 조직과 인간은 여전히 설명하고 검토하고 중단하고 수정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황님 회칙은 AI가 중요한 결정에 들어갈 때 책임, 즉 responsibility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AI를 구체적 결정에 사용하는 사람과 조직도 책임구조, 즉 accountability structure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 AI 기본법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신뢰 기반 조성,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목적만 보면 균형적입니다. 발전과 신뢰, 권익과 존엄,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말합니다. 또 고영양 인공지능의 개념도 둡니다. 보건의료, 채용, 대출, 교육, 공공서비스처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인간 존엄을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 존엄을 지키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을 지키려면 AI 가치 사슬에서 위험이 어디에서 생기고 누가 그 위험을 관리하며 현장에서 누가 책임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AI 기본법의 문제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모델과 훈련 단계의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합니다. 둘째, 고영향 AI 판단이 실제 인간에 대한 영향보다 시스템 분류와 기술 기준에 기울 수 있습니다. 셋째, AI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운용자의 책임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위험은 완성된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위험은 훨씬 앞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그 데이터는 누구의 삶에서 추출되었는가, 편향과 차별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가, 저작권과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어떤 언어,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되었는가. 이것이 AI 모델 훈련 단계의 문제입니다. 교황님 회칙은 AI 시스템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자와 개발자의 고정관념이나 이념적 편향을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한국 AI 기본법은 주로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EU AI법과 달리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을 명확히 구별하고 모델 제공자에게 독립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응용 구조입니다. 반면 AI 모델은 여러 시스템에 들어가 위험을 전파할 수 있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범용 AI 모델에서 생긴 편향, 환각, 보안 취약성, 저작권 문제는 수많은 하류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스템만 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류의 모델 단계에서 형성된 위험은 뒤로 가려지고 그 모델을 가져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하류의 시스템 사업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주로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모델과 훈련에 관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충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모델 단계에서 형성된 위험이 시스템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 회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의 정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며 그 모델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인간 존엄을 지키려면 최종 서비스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이 형성되는 상류 단계도 보아야 합니다. AI 위험을 판단할 때 기술적 기준은 필요합니다. 모델의 규모, 연산량, 성능, 보안성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교황님 회칙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판단의 최종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AI가 누구의 기회를 줄이는가, 누구를 배제하는가, 누구를 감시하는가, 누구의 존엄을 훼손하는가, 누구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가. 이 질문이 빠지면 AI 규제는 기술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영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나 초거대 AI 기준을 연산량 같은 기술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제 사회적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산량이 낮은 AI라도 채용, 대출, 교육, 복지, 의료에서 사용되면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산량이 크다고 해서 모든 사용 맥락에서 같은 정도의 기본권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황님 회칙은 AI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들어갈 때 그것이 권리, 기회, 지위, 자유를 건드린다고 봅니다. 특히 고용, 신용, 공공 서비스, 평판과 같은 민감한 결정이 자동화 시스템에 위임될 때 새로운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한국 AI 기본법도 고영향 AI 판단을 보다 더 인간 중심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시스템이 사람에게 어떤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고령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선은 평균적 효율이 아닙니다. 공동선은 가장 약한 사람의
존엄까지 포함하는 질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AI가 실제로 사용되는 현장입니다. AI 위험은 모델 단계에서 형성되고 시스템 단계에서 구조화되며 운용 단계에서 현실화됩니다. 병원이 의료 AI를 진료 과정에 넣을 때, 은행이 대출 심사 AI를 업무 흐름에 넣을 때, 학교가 학생 평가 AI를 사용할 때, 공공기관이 복지 대상자 판단에 AI를 사용할 때,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시스템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주체가 바로 운용자입니다. EU AI법에서 운용자, 즉 디플로이어는 단순한 최종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실제 업무나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단체입니다. 운용자는 입력 데이터, 업무 흐름, 인적 감독, 결과 검토, 이의제기 절차, 사고 대응을 실제로 통제합니다. 그런데 한국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라는 개념을 두지만 이는 EU AI법의 운용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 사업자는 개발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하여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는 한국 AI 기본법에서 병원, 금융기관, 학교, 기업, 공공기관처럼 AI 시스템을 자신의 권한 아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조직의 책임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황님 회칙의 관점에서 보면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인간이 기술 뒤에 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했다. 시스템이 그렇게 추천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분류했다. 이 말만으로 인간의 책임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판단했으므로 인간은 책임이 없다는 구조는 인간 존엄의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자동화입니다. 즉, 중요한 판단이 자동화 시스템에 위임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 AI 기본법은 운용자 개념을 도입하거나 적어도 운용 단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영향 AI를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기관과 기업은 인적 감독, 자동화 편향 방지, 결과 검토, 이의제기 절차, 사고 보고, 기록 보존, 사용 중단 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AI 기본법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첫째, AI 모델, 특히 범용 AI 모델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델 제공자는 모델의 기능과 한계, 훈련 데이터의 개요, 데이터 거버넌스, 저작권 준수, 안전성 평가, 하류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을 인간에 대한 실제 영향 중심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 연산량이나 기술 규모는 참고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준은 인간에 대한 영향이어야 합니다. 셋째, 운영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영향 AI를 자신의 권한 아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기관과 기업은 단순한 이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AI의 결과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실화하는 주체입니다. 넷째, 영향평가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고영향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할 사항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금융, 교육, 고용, 의료처럼 권리와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기본권 영향평가가 실질적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AI 윤리를 선언에서 책임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인간 존엄을 말한다면 누가 설명할 것인지, 누가 멈출 수 있는지, 누가 피해를 회복할 것인지, 누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는 선언으로 끝나면 약합니다. 윤리가 법적 책임 구조와 만나야 신뢰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 즉 위대한 인류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AI를 조심하자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더 근본적입니다. AI의 미래를 시장과 기술 경쟁의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 질서를 만들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황협회 측은 두 가지 상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겸손과 책임 없이 기술 권능을 높이 쌓아올리는 질서입니다. 그 끝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 분열과 혼란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협력, 연대, 대화, 책임, 공동선으로 한 조각씩 쌓아 올리는 질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AI 기본법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인간 존엄과 신뢰를 말하지만 AI 가치 사슬의 상류의 모델과 훈련 단계 그리고 하류의 운용 단계의 책임을 충분히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형성되는 곳과 위험이 현실화되는 곳을 모두 붙잡아야 진정한 신뢰 거버넌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책임의 성벽입니다. 모델 제공자의 책임, 시스템 제공자의 책임, 운영자의 책임, 인적 감독자의 책임, 감독 당국의 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AI 신뢰 거버넌스의 핵심은 기술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최적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AI는 인간의 존엄, 자유, 연대, 공동선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AI 기본법이 진정한 신뢰 기반 법제가 되려면 이제 선언을 넘어 책임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신뢰 거버넌스의 박 교수였습니다.